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사야겠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나이는 37살이고요. 지금 네. 남양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자, 그럼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MW 차량이고 6 시리즈 GT 모델입니다. 2000cc 디젤 모델이고요. 네. M 스포츠 패키지 엑스드라이브입니다. 연식은 21년식이고 21년식 4륜인 거고. 네, 자, 그러면 요 소유 기간 제가 구입을 2월 정도에 했고요. 한 8개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8개월 정도. 혹시 주행한 키로수가 키로수는 이제 10,000km 조금 됩니다. 혹시 디젤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제가 이제 이사를 그때 때마침 갔어요. 네. 출퇴근 거리가 하루에 한 50km 정도 돼요. 그래도 거리가 좀 되니 네. 유지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디젤 차량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4륜으로 하신 저는 이유는? 이제 작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예. 제가 이사 간 곳이 조금 언덕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차를 사야겠다. 그러면 620과 630. 아까도 말씀드린 네. 얘기지만 일단은 그 출퇴근 거리가 제일 1순위였고 네.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격을 조금 맞추면 이게 등급이 620D 중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이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그 630 럭셔리 라인으로 가게 되면은 네. 구매는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도 럭셔리보단 M 패키지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혹시 경쟁 차종 따로 좀 있으셨나요? 이사를 가면서 차가 2대가 필요하게 됐었어요. 근데 네. 지금 차가 한 대는 LF 소나타를 지금 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기들이 있다 보니까 SUV가 하나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GV80을 봤었어요. 아니면 벤츠의 GLB가 출시가 막 대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조금 더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X5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6GT 모델은 아예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네. X3도 일단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X3가 대기 기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지고 지쳐서 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네.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GV80을 하려다가 이게 저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랑 같이 타게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좀 알게 된 게 6GT 모델이었고, 그래서 네. 한 3-4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됐어요. 만약에 사모님의 그런 거 뭐 전혀 상관없었다라고 한다면 GV80이나 아니면 제 욕심은 X5를 그렇게 구매를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8,91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할인. 그다음에 프로모션 받았던 게 원래는 850만 원인가였는데 네. 저는 그 74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네. 세금까지 해서 한 8,5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자차 사고가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증이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BMW도 보니까 150만 원 정도? 만당 비용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반 정도 달면은 저는 바로바로 채워놓거든요. 그래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채우면은 꽉 차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8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8만 원 예, 정도?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예, 930km 정도 나왔죠. 제일 못 나왔을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700 한 후반대 정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700 한 후반대 예, 정도. 예. 그래도 중요한 거는 만원당 100km. 연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출고하고 나서 네. 한 번도 초기화를 안 했었거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어제 한번 초기화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14.6 정도가 찍히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내에서 봤을 때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2 정도. 예. 한 달 유지비. 저 기름을 보통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 넣는 것 같아요.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에 장점이 좀 있다면. 저도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으니까 네.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다라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간성이고요. 소나타를 몰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차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었는데 이게 7 시리즈 플랫폼 가지고 셔파디 가지고 네. 따서 만들다 보니까는 네. 공간은 확실히 넓더라고요. 트렁크 공간도 네. 평평한 면적
대비 보면은 네.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네. 넓게 잘 나왔고 승차감이겠죠. 아무래도 승차가? 이제 네.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 보면 네. SUV 차량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실 텐데 그 SUV에서 차고가 좀 낮으니까 네. 승차감이 조금 난 것 같고, 그다음에 뒷자리 자체가 에어서스로 돼 있잖아요. 승차감 면에서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 일단은 최근에 좀 쓴 거는 스마트키 가지고 네. 밖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애를 안고 내리기가 좀 어려운 공간이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은 네네. 가다서다 반복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좀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뭐 끊긴다거나 좀 불편하신 점은 혹시 없으셨나요? 잠깐 정차 시에 네. 앞차가 출발을 하잖아요. 네. 이게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레이더가? 네, 눈이 이제 다른 곳에 시선이 가 있으면 네.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안 하면 알아서 이제 왔다 갔다 알아서 섰다가 그렇구나. 갔다가. 그리고 이거 모니터 카플레이. 제가 단점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데 네. 연결은 돼 있는데 네. 중간에 갑자기 좀 끊어지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발열이 좀 있거나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혹시 단점이 또 있나요? 일단은 뭐 BMW 전체적인 단점인데 고RPM을 쓰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저단해서 많이 들려요. 엔진음이 많이 이제 올라오겠죠. 그런 부분하고 ZF 미션이잖아요. 네. 되게 똑똑하고 잘 잡아주긴 하는데 네. 그 언덕길에서 조금 2단, 3단, 뭐 1단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못 잡아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단점이지 않나. 그다음에 국산차하고 비교했을 때 온도를 똑같이 이제 국산차랑 맞춰놓으면 네. 얘는 조금 바람이 좀 약해요. 다들 얘기하시는 거겠지만 네. 통풍 시트가 조금 약해서. 네. 그다음에 거치대를 꽂아 놓으니까 네. 여기가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모여 있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부분을 이제 누르기에 조금 어려워진다. 이제 그 선바이저가 안 달려 있어요. 2열에 1000만 원 정도가 더 그 저렴한 X3에도 기본으로 다 달려 있거든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640 모델에만 기본으로 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동식이. 네. 자, 시트 포지션. 아무래도 조절이 조금 세부적으로 가능해가지고 네네네. 불편한 점이 핸들의 그립감인데. 푹신푹신하거든요. 어. 그래서 꽉 잡아도 네. 조금 손이 아프거나 그런 게 없는데, 핸들의 무게감은 저는 가볍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모드별로 또 해가지고 또 달라지죠. 이게 어느 일정 속도 되면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조금 속도를 올리다 싶으면은 네,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뭐 불편한 건 전부 다 없습니다. 원터치고. 예. 자, 핸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디어 쪽을 거의 핸들에서 조작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이거는 어디 있는지 전혀 별로 개의치 않았고요. 비상 깜빡이 위치는 좀 어떠세요? 위치는 괜찮은데요. 여기 지금 버튼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작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진짜 급할 때 눌렀을 때 잘못 누를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공조기 버튼인데. 네. 직관성에서는 뭐 불편한 건 없는데, 사실 조금 좁은 공간에 좀 많은 버튼이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누를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근데 터치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건 없어서 없는데 예, 조금 주행 중에 할 때는 조금. 예,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쵸.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기어부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드라이브 모드 말고는 쓰는 게 없어서요. 다 수납 공간인데요. 저는 좋은 거는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주유 카드라든지 뭐 세차 카드, 차에 사용할 만한 카드 같은 거 좀 넣어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뒤에가 에어 서스펜션. 앞에는 진짜 안 좋은데 뭐 뒤는 진짜 좋다, 이 정도까지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속력은 사실 이게 뭐 달리려고 만든 차는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일상용에 쓰는 속도 구간까지는 스트레스는 없었고요. 언덕길에서만 조금. 언덕길하고 차체 중량이 조금 나가잖아요. 네. 초반에 조금 굼뜬 거. 이게 제로백이 몇 초 때인지 혹시 아세요? 7.4초인가. 혹시 꿈속에서 이거 일단 계기판 트립상에서 260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속도를 지금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170까지만. 170은 17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더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제동력인데. 엠패키지는 피스톤이 4개로 돼 있잖아요. 네. 뭐 잘 쓰고 잘 가고 하는 것 일상적인 같아요. 생활에서 크게 전혀 뭐 문제 없어요. 코너링인데. 제가 X3하고 그다음에 GLC랑 이런 거 시승을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타보니까 SUV는 돌면은 뒤뚱거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 모드별 변화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틀리긴 하더라고요. 초반에 그 응답성이라든지 올라가는 속도,
또 붙는 것도 조금 틀리고 핸들도 훨씬 묵직해지고 시트 양쪽에서 이제 뭐 잡아주는 시트 조금 변화도 있고.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디젤 처음 탔는데 소음이 있긴 있어요. 가솔린에 비해서. 배기음이 막 듣기 싫을 정도의 배기음은 아니고 네. 그리고 고속 크루징 하면 거의 안 들리거든요. 거의. 그 뒤에 그러면 혹시 성인분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친구분이나 뭐 좀 불편 사항을 좀 얘기하신 적이 좀 있었나요? 네, 따로는 없었고 네. 이게 뒤로 살짝 누워지기도 하거든요. 에어클라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불편하다고. 그런 적은 그런 적은 없었다.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2열 폴딩 되나요? 네, 됩니다. 혹시 차박? 차박을 하고 싶은데 네. 나중에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2명 정도는 진짜 충분할 것 같고요. 성인 둘에 애기 1명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좀 혹시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잘 타고는 있는데 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고려했던 차 중에 모델 Y가 있었어요. 작년이었으니까 네. 이게 출시가 되니 많이 막 하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조금 아쉬운 점은 모델 Y를 샀어도 좋지 않았을까. 톨비를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자, 이거 뭐 보증기 내에 수리하신 거나 따로 있나요? 센터에서 수리한 건 없고요. 네. 타이어 한번 펑크가 나와가지고 아, 그 정도.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12,000km대 네. 오일을 한번 갈아야 돼서 네. 한번 그 저희 어플이 있어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고 다행인 거는 얘도 픽업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받아보진 않았지만 자, 고질병. 6GT만 가지고 있는 고질병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저기. 소리는 따로 네. 없었고요. 풍절음은 생각보다 저는 조금 민감하게 들렸는데 네. 소나타에 비교해서는 거의. 예, 그래서 조용한 점. 620이냐 630이냐. 출퇴근 때문에 디젤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됐었던 거고 네. 소리에 민감하시거나 그 기름값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630으로 가는 게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어요? 뒤에 트렁크 탈거하면 훨씬 넓게 짐을 쓸 수 많이 있는 쓸 거. 수가 있다. 구매 예정자분들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공간성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차감, 6GT 선택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외제차가 처음이에요. 예, 나름 굉장히 만족합니다. 나름 사모님이 개입을 안 하셨더라도 똑같이 6GT로 다 기억하고 만약에 사게 된다면 네. 예, 다시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달리는 거 좋아하고 아, 가족이 없고 혼자 타야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주행거리가 짧다 음. 하는 경우에는 비추입니다.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야, 등급 추천 좀 해줘라고 하면 어떤 거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630 일단 처음에 추천할 것 같고 네. 운전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스트레스는 없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620을 추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를 좀 한 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8방미인 거 8방 미인 같다. 모난 거 없고 뛰어난 거 없지만 어쨌든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차다. 5점 만점에 그 점수를 좀 매기자면 7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차가 폐차나 전손됐다 어떤 거 살 것 같아요? 전기차 사겠습니다. 저기 모델 Y로 그러면 예.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음. 뭐가 빠졌거나 이 6GT, 620D에 대해서 뭔가 좀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계기가 얼마만큼 지금은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옵션이 뭐가 또 빠졌더라고요. 이게 무선 충전이 빠지고 50만 원인가 싸지긴 했는데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은 여러 군데에서 해서 빨리 받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프로모션이 조금 적더라 하더라도 네. 지금 뭐 개소세 인하가 이제 끝난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네. 빨리 사시는 게 빨리 이득이다.